어제의 블랙 먼데이를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수면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부분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진행됐던 이 이스라엘과 이번에는 이란의 이 여러 가지 공습과 공격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까지 아마 어제 장중에는 이 내용까지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락이 됐습니다. 양측에서 공격을 종료를 한 모습이죠. 이란 측에서 대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가 효력을 발휘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 뜯어말렸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황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이란 즉각 발포를 멈추라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응이 나온 건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당분간 중단을 할 거긴 한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란이 공격을 재개했을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그리고 또 레바논 공격 계속하면은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가뜩이나 증시도 급락하고 이 원달러 환율 휘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한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올라가지고 더욱더 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국제 유가의 급등세도 진정이 됐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장중 고점 대비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은 이 WTI 0.84% 올랐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25%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은 WTI, 브렌트유 모두 다 100달러 선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의 두 번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멈춤 상태 보여주면서 이 증시도 하락세 일단 멈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강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3대 지수가 다소 엇갈린 가운데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전 거래일 나스닥이 4% 급락했던 것과는 좀 비교해 봤을 때 제한적인 반등 흐름 이 정도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는 0.1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혼조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조정받을 때 다우는 좀 덜 밀렸죠. 이런 상황으로 이 다우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가 0.86% 올랐고 S&P 500은 0.3%. 따라서 반등이라기보다는 하락이 멈춤 정도의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이 고용이 지나치게 좋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몇몇이 조금은 풀리는 꼬인 실타리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결자 해지입니다. 급락할 때도 반도체, AI 종목군들 위주로의 급락이었는데 반등할 때도 이들 종목이 가장 빨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반등했습니다.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만 보더라도요. 이런 반도체주들의 반등 분위기 뚜렷한데요. S&P 500개 기업 가운데 상승률 탑5 꼽아봤습니다. 인텔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1%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두 번째를 보여줬습니다. 10%가량의 상승세. 이 KLA 이 종목은 반도체 계측 장비입니다. 글로벌 1위입니다. 밑에 쭉 보시면은 장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KILA, AMAT, 레미서치 이렇게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6에서 9% 동반 상승하면서 이 탑5 모두가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이 IPO의 거대한 블랙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오픈 AI 차례인 듯 보이네요. 스페이스X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엔트로픽도 IPO 신청서 낸 지 얼마 안 됐죠. 이런 가운데 오픈 AI도 이 IPO 신청서를 전격 제출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차례에서 봤던 IPO 신청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공개로 IPO를 전격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까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소 눈에 띄는 점은 비밀 신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건데요. 이 미국의 잡스법에 의거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는 동안에 재무제표라든지 핵심 사업 기밀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AI는 최근 들어서 빠르게 다른 이 추격자들이 쫓아오면서 제미나이라든지 그 밖에 이런 여러 생성형 AI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 구조를 감출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수익 배분이 몇 대 몇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노출을 피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사는 스페이스X와 동일하게 이 IPO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를 주간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타이밍이 미묘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앞 그리고 엔트로픽 제출하고 나서 일주일여 만에 이런 선택을 펼쳐서 조금 더 이 대어들 빅3의 IPO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나 이 IPO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셋 가운데서 스페이스X가 가장 먼저 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머스크 CEO가 돈 끌기에 나섰습니다. 큰 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개최를 했고요. 지난주였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설명하는 스페이스X 공개 기업 투자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면면이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350여 명의 부유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쇄형 이 투자 설명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프로풋볼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도 있었고 또 홈디포의 창업자 등 이 억만장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경영진들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90여 개 JP 모건의 이 지점에 모인 3,500여 명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이 상황이 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했던 JP 모건 측에서는 메가 IPO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바 있죠.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청약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스페이스X에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젠슨 이 엔비디아 CEO가 드디어 오늘 출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랑 마찬가지로요. 김포공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국 일정 잡혀 있고 앞서서 상당히 좀 숨가빴던 4박 5일간의 일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었죠. 어제 SK, 현대차, LG두산 몸이 10개라도 바쁠 만한 그런 일정들을 보냈고요. 특히나 네이버를 만나면서 나를 만나고 그 이후에 네이버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점을 또 성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뭐 게임업계라든지 스타트업과도 회동을 하면서 이 국내 기업들과 스킨십의 범위를 좀 더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호재 그리고 시장의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였다면 이번 뉴스 기업 소식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폭발 사고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또 수습들 여기에 또 정부 측에서의 조사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재일 대표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현재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장이 있는데요. 이 사업장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인해서 또 수사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만약에 인정되면은 1년간 이 방산 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가져올 나비 효과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